잠재의식의 치유력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만들고 몸의 모든 과정과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식보다도 치유와 회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깊은 자아라 불리는 잠재의식은 때때로 당신 몸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강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완전하고 깨끗하며 아주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치유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효과를 얻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니까요. 때로는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도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제 친구가 폐 한쪽이 감염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X선 촬영과 분석 결과 친구의 병명은 결핵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폐의 모든 세포와 신경, 조직, 근육이 이제 완전하고 깨끗하며 완벽해지고 있다. 내 몸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가 꼭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요약하면 이러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X선을 촬영했더니 그는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방법을 알고 싶었던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에 왜 그 말을 반복해서 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잠재의식 활동은 자네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되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좋은 것을 주게. 이는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조화를 암시하면서 문제는 결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력히 권고하는데 질병에 대해 말하거나 병명을 언급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생명을 빨아당기는 유일한 수액은 염려나 두려움뿐입니다. 이 심리학자 친구처럼 당신도 마음과 관련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듯 문제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통증과 증상을 계속 말하고 상상하면 마음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재의식에 각인하려면 주로 의식이 건네는 요구사항을 잠재의식이 믿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전달하기는 몽상과 같은 상태에서 가장 잘 이행됩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조용히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풍성한 결과를 맺는 상황을 상상하세요. 한 소녀는 심한 기침으로 인해 목이 아팠지만 거듭 선언했습니다. 이제 감기는 사라진다. 감기는 사라진다. 소녀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1시간 만에 감기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할 때 반대 견해를 암시하지 마십시오. 의지력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지력이 아닌 상상력을 사용하십시오. 결과와 자유로워진 상태를 상상하십시오. 이성이 방해하려고 하겠지만 단순하고 순수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질병이나 문제가 없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형식은 전부 제거하십시오. 언제나 단순한 방법이 최선입니다. 당신의 몸은 의식과 잠재의식 또는 수의신경계와 불수의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유기체를 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계는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몸 안에서 두 체계를 연결합니다. 미주신경은 12쌍의 뇌신경 중 10번째에 해당되는 뇌신경으로 심장, 폐, 부신, 소화관 등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세포와 눈과 귀, 심장, 간, 방광 등 신체 여러 기관의 구조를 연구하면 그것들은 함께 기능하는 정보군을 포함한 세포 집단으로 구성되고 의식의 제한에 따라 연역적 방식으로 명령받고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심리학자의 폐의 정보군은 건설적이면서 긍정적인 암시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목적은 마음의 작용에 관한 미스터리를 없애고 그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표면으로 떠오르고 치유자가 암시하는 정확한 패턴에 따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운동 기능이 미주신경을 거쳐 활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서 물질적 속박과 시공간의 한계를 뚫고 나와 타고난 자유를 주장합니다. 미국의 정신치료사 피니어스 킴비의 제자인 에반스 박사는 의식을 중단하거나 외부 환경에 대한 의식의 상실 없이도 내면의 계시를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투시력은 잠재의식의 다양한 능력 중 하나로 킴비와 에반스 박사 등 많은 사람이 이 투시력을 통해 인간 내면의 구조와 질병의 특징과 규모, 그 이면의 원인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투시력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원인에 대해 알게 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를 본다. 2. 잠재의식만이 아는 해법이나 해결책에 의지한다. 3. 깊은 확신에 의지한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앞에서 한 처치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구조는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해 전달하는 청사진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때로 잠재의식은 주관적인 마음 또는 불수의적 마음이라 불립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주인입니다. 건강이 당신의 것임을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조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치유 능력의 매체가 되어 영리해지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신감 결여와 과도한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잠재의식의 암시를 준 다음에는 긴장을 푸십시오. 손을 대십시오. 환경과 상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은 휴식을 통해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잠재의식은 운동에너지가 그 생각을 전달받아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합니다. 단세포 생물을 자세히 연구하면 우리 복잡한 신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정신이 있습니다. 즉, 운동과 영양 섭취, 소화, 배설이라는 기본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외과 의사이자 생물학자로 삼각봉합법을 개발해 장기 이식을 가능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 카넬 박사가 병아리의 심장 실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심장이 분리되어도 생명이 재기능을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내적 정신의 작용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잠재의식에서 존재합니다. 누구도 잠재의식 작용에 대해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잠재의식의 작용 방식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고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몸을 돌볼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만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의식만이 오감의 기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잘못된 신념과 두려움, 한낱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려움과 잘못된 신념, 부정적 패턴이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조건화를 통해 잠재의식에 기록되면 잠재의식은 그 청사진에 따라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 자아는 만물 뒤에 있는 조화라는 본질적 원리를 반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계속 움직입니다. 에디슨, 미국의 식물학자이자 화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 아인슈타인 등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을 연구하면 그들이 어떻게 잠재의식의 무한한 보물을 이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당신 안에 두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크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보지는 못하지만 느낍니다.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것을 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프로건트 선수의 건장한 몸보다 다락방의 보잘것없는 몸 안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과 친해지십시오. 자신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 완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아 실현과 믿음이 치유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한 남자가 머리 위에서 토끼발을 7번 흔들면 몸에 난 커다란 사마귀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고 그대로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귀가 떨어진 것은 토끼발을 흔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의 법칙에 기인했을 뿐입니다. 정신적 동의와 믿음이 원인이었고 사마귀가 사라진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라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재의식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보일러 고치는 비용으로 $200를 요구하는 수리공에게 항의했습니다. 수리공은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볼트값은 5센트이지만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냈는데 $199, 95센트가 듭니다. 잠재의식은 이 숙련공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문제를 알아내는 것은 물론 몸의 어느 기관이든 치료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잠재의식이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문제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취업이든 잘 해결된 상황만을 느끼십시오. 심각한 병에서 회복된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모든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래가 아닌 완료된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느껴야 합니다. 저의 마음의 기적 강의를 들은 학생 중 한 명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낭시아파의 기법을 배워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문구나 진술을 취해 자장가처럼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학생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 상태와 비슷한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안과 의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의사가 앞에 있다고 상상했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말을 잠들기 전 약 5분 동안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을 3주째 반복했을 때 이전에 눈을 검사했던 안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생각을 전달하고 확신시키는 도구나 수단으로 의사를 사용하여 잠재의식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반복과 믿음, 기대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이 눈을 치료했습니다. 잠재의식 안에 완벽한 패턴이 있어서 눈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일으킨 기적의 예입니다.